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도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 지역을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용도 지구 배우고 용도 구역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순서를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 역, 구역 이런 순서대로 가거든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래서 지지구 역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입에 발라놓으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용도 지역은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지구나 지역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제한 혹은 완화합니다. 완화하여 적용해요. 그래서 이제 용도 지구의 의의를 보면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강화 또는 완화인 것이지 그냥 단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거죠.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돼요. 그러나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도 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느냐, 이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라고 그랬죠. 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관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복합 용도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이러한 용도지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한 지정 9개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경치방 복에, 복득방 고, 경치가 좋은 방, 경치방 복에, 복득방 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의한 세분이 또 있죠. 이렇게 경치방 복에가 대통령에 의한 세분이 존재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에는 자연 경관지구,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경자, 특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연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 보호하는 거고, 시가지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보호하는 거고요. 특화 경관지구에는 이 수변이라는 좀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에는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취자집.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 농자, 그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이 주거지역하고는 관련이 없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가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방제지구는 방자시에서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에 설정하고요. 시가지 방제지구는 인구 밀도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에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지구에는 보호, 역, 중생에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보호지구가 있어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구고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항만, 공항 등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개발진흥지구가 또 있죠. 개발진흥지구가 더 중요한데요. 개발지구에는 주산관 복특 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물류유통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지구는 관광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 기능, 관광 휴양 기능 중 이 복합이잖아요. 그래서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공업기능이 산업유통개발진흥에도 공업기능이 들어가고요. 복합개발진흥지구에도 공업기능이 들어가요. 여기에 상업기능, 교통기능 이런 거 말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그 대상 지역이 약간 노후되고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산업, 공업 지역의 기능 회복과 지역 활성화까지 그런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상업 중심지 조성이나 교통 거점 개발 뭐 그런 차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상업 기능, 교통 기능 이런 게 들어가면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구에 보면은 이 공유물이 있어요.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고요. 이 복합개발진흥지구에도 공유물이 있습니다. 공업기능, 유통, 물류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그 단어에서도 이 복합이라는 뜻에서도 있듯이 주거기능, 그 다음에 관광 휴양기능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에는 어디에도 이 뭐 상업기능, 교통기능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걸 끼워 넣어서 틀린 답으로 유도를 하는 문제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자세히 알아볼 거지만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용도지구, 이 복합개발진흥지구하고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요. 이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일주일에 일반 공업, 일일 공부하는 계획관리지역, 계획을 짜야 들어갈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하고 비슷하죠?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요.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합니다. 특정 용도를 제한하는 지구예요. 그 다음에 방화지구, 방제지구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죠.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이었고요. 이 방화지구는 불화자, 그래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말 그대로 이제 고도를 제한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고도지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세분 및 지정,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 가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경관지구를 세분해서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정한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원래 용도지역,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제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갈수록 자연재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연안 침식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혹은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이 동일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방제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해야 되고요. 이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원칙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곳이 경치방북의 복특방고에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방제지구 같은 경우 이 재해 저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주상공 지역에서 용적률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원칙이 있으면 이제 예외가 있는데, 예외란 건 뭐냐면은 이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하지 않는 용도지구의 종류를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취락지구는 이 자연취락지구와 취자집에서 집단 취락지구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자연취락지구는 이 시행령 별표 23과 같이 건축 제한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자, 이제 뭐 개특법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법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살펴보기로 한 자연취락지구에서의 시행령 별표 23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단독주택법, 그 다음에 제1종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데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안마실수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는 것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창고 그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창고는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용만 해당돼요. 공업용 창고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물류창고 그런 거. 그 다음에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동물 정령 장례식장은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되면 여기까지 좀 나오니까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 자, 내용은 사실 뻔한 내용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그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보면은 아까 복합용도지구는 일주일에 1일 공부 계획을 짜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해당되는 지역이 여기 나왔었어요. 이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먼저 살펴봤었고요. 자, 그렇게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는 어떤 건축 제한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복합용도구역으로 복합용도지구로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되면은 원래는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 규정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것만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좀 완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준주거 지역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다 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관동 위험물 공장이라고 해서 안마시술소, 관람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공장, 장례 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해줘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파란 글씨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반 주거 지역의 어느 부분에 이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됐다고 하면은 그 준주거 지역에 사용되는 건축물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나 이 마관동 위험물 공장은 건축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일반 공업지역에서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원래는 일반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완화시켜줘서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줘요. 다만 노유자 시설, 아파트, 제2종 근린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노유자, 아파, 단란 안마 안 돼.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안 되죠. 노유자는. 그래서 노유자 시설, 아파트, 제2종 근린시설 중 단마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설소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이 계획관리 지역의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원래 계획관리 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위에 두 개는 건축할 수 없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예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아니라 할지라도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은요, 공익을 위한 시설이에요. 즉 용도지역보다 상위의 어떤 공익적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 그런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라는 것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안에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완화해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완화해서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는 거기에 맞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는데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통상 적용되는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완화해서 제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제지구에서는 이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도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